2019년 6월 1일 영국.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지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미지의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아직 이름조차 없는 동굴을 최초로 탐사하여 지도를 완성하고 공식 동굴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동굴 내부는 무엇이 있을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들은 풍부한 동굴 탐험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었기에 그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과감히 진입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동굴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던 중 세 사람 중 한 명이 수직 낙하 구간을 로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튼튼하게 고정해 두었다고 믿었던 밧줄이 갑자기 풀려버렸고 그는 단숨에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노스요크셔에 위치한 파운틴스 펠 지역은 낮은 산들이 펼쳐져 있어 주변의 넓은 계곡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 덕분에 하이킹 캠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듯 평화로워 보이는 지상 풍경 아래에는 복잡하고 거대한 동굴 지형이 펼쳐져 있어 동굴 탐험가들에게도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미 지도가 만들어진 동굴도 많지만 여전히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미지의 동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굴 내부 석회암 구조가 커튼처럼 내려오는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커튼 스팟으로 불리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좁은 통로와 수직 구간이 뒤섞여 있어 로프와 각종 안전장비 없이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며 숙련된 탐험가에게도 쉽지 않은 동굴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동굴이 아니기에 안내 자료나 지도 또한 제대로 존재하지 않아 조금만 실수해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미지의 동굴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사람 가운데는 74세의 해리 헤스케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최소 한 번 이상 동굴 탐사를 즐길 정도로 오랜 경력을 쌓은 열정적인 탐험가였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다양한 동굴을 몸소 경험해본 해리는 어느 날 파운틴스 펠 지역에 미지의 동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동료 2명과 함께 그곳을 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6월 1일 해리는 2명의 동료와 함께 소문의 미지의 동굴을 찾아 파운틴스 펠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 동굴은 현재는 커튼 스팟으로 불리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정보조차 없던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이름 없는 동굴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이 동굴의 지도를 완성해 공식 등록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곧바로 동굴 입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위험해 보이는 징후가 없어 모두가 큰 어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동굴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장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도가 전혀 없으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좁은 통로가 이어지며 한번 지나가면 되돌아가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굴 내부 대부분이 한 사람이 겨우 설 수 있을 정도의 협소한 통로로 이루어져 있어 허리를 굽히거나 기어가다시피 움직여야 했습니다. 바닥과 벽은 진흙투성이어서 몸이 흙으로 뒤덮이는 것은 물론 발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을 위험도 상당했습니다. 중간중간 숨을 참고 몸을 비틀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틈새도 발견되었지만 베테랑이었던 그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굴에 진입한 지 약 1시간가량 지났을 무렵 어둠 속에서 수직 낙하 구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손전등 불빛을 비춰봐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으나 이들과 같은 숙련 탐험가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낭떠러지를 따라 내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절벽에 로프 앵커를 설치해야 했는데 이런 작업은 이들이 수없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해리는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 바위 하나를 골라 볼트를 박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볼트가 바위에 제대로 박혔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로프를 앵커에 연결하고 아찔한 절벽 아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료들은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동료들의 귀에 덜컥 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위에 박혀있던 볼트가 이탈하면서 밧줄을 걸어두었던 앵커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해리가 잡고 있던 로프가 순식간에 헐거워지더니 결국 아파트 2층 높이에 달하는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고통의 겨운 신음이 동굴 안을 울렸습니다. 놀란 동료들은 해리에게 소리쳐 보았지만 곧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그들은 재빨리 추가 지지대를 고정하고 볼트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로프를 타고 조심스럽게 밑으로 내려가서 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동료들은 해리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기를 바랬지만 일단 그를 움직여 보려 하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리의 왼쪽 대퇴골인 허벅지 뼈가 골절된 채로 튀어나와 있어 뼈가 피부 밖으로 돌출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해리는 의식을 잃지 않은 채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친구들은 해리의 요청에 따라 먼저 밖으로 나가 구조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굴 통로가 워낙 비좁고 뒤틀려 있어 빠져나가는 데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략 30에서 40분이 지난 뒤에야 겨우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즉시 구조대를 호출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노스요크셔 동굴 구조대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구조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먼저 이 동굴은 정식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지의 동굴이어서 어떠한 공식 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나마 동료가 간단히 스케치한 내부 지도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좁은 틈새가 너무 많아 구조 장비와 들것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구간을 넓히는 굴착 작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결국 구조대는 추가 지원 요청을 했고 곧 9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모였으며 그 중에는 숙련된 동굴 탐험가와 의료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굴착팀이 동굴 내부에 협소한 구간을 드릴로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통로를 넓히는 데만도 무려 1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사가 포함된 구조팀이 먼저 해리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고 있던 해리는 질문에도 대답이 가능했지만 심각한 대퇴골 골절과 진흙투성이 환경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구조팀은 해리를 들것에 실어 밧줄로 끌어올리는 수직 구간 구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들것에 옮기던 중 해리는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의식을 잃으며 심정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조팀은 즉시 CPR을 시도하여 겨우 해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한동안은 그의 상태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 작업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해리의 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구조대는 구조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들것을 밧줄에 연결하여 수직 구간을 끌어올리는 도중 해리는 다시 한번 심정지에 빠졌습니다. 너무 협소한 공간이라 CPR을 충분히 시행하기 어려웠기에 우선 최대한 빠르게 위로 끌어올린 뒤 심폐소생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리는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수직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구조팀은 해리의 시신을 수습해 동굴 밖으로 나가는 작업을 이어갔으나 좁은 통로와 열악한 환경 탓에 무려 17시간이나 걸리는 대규모 작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 진행된 조사 결과 해리는 추락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심각한 출혈과 통증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저체온증과 저혈량 쇼크가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해리의 딸은 아버지를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구조대원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정식 지도도 없고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았던 미지의 동굴을 탐사하던 해리 헤스케스. 6m 높이의 수직 구간에서 추락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끝에 안타깝게도 동굴 밖을 자신의 의지로 다시 밟지 못하게 된 이번 사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